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선언하면서 집권 여당이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꼼수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문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비대위로 가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당대표의 권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입니다. 이 당대표의 영구적 공백을 의미하는 권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권위가 아니라 일시적 공백, 즉 사고로 정리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남은 게 최고위 기능 상실이죠. 근데 이게 최고위원 전원 사퇴를 의미하냐, 과반 사퇴를 의미하냐 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전원 사퇴냐 과반 사퇴냐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 이유가 사퇴를 안 하려는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조수진, 배현진, 윤영석 의원까지 4명뿐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이 명확하게 사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에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권대행 자신도 전원 사퇴가 안 되면 전원 사퇴가 비대위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해석대로면 현재로서는 비대위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 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냥 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그래도 비대위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는 하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해석을 내리는 거는 당 사무처가 하는 건데요. 이미 비대위를 전환하라는 게 윤심이고 또 권대행을 비롯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 사무처가 특별히 이의를 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난관이 있긴 한데요.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건 당대표 또는 권위시에 대행하는 권한대행뿐이지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은 임명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당원 당규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전국위를 소집해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고 당원 당규를 바꾼 뒤 이제 비대위로 가는 순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인데요. 서 의원은 이준석 체제를 이미 많이 도와줬었던 전례도 있고 현재도 전국위 소집에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짚고 가면 원래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비대위로 가면 이 대표가 못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거니까 이 대표가 돌아올 자리도 없어지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김용태,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를 반대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퇴 요구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인지 비대위 체제를 말하는 선배 정치인들에게 되묻는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이냐라면서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대위가 가시화하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발언 수위도 세지고 있죠. 만약 당 사무처가 최고위 과반 사퇴만으로도 비대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게 되면 이 대표는 앞서 참아왔었던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당 상황에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의 재송부 시한을 5일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4일로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네. 지난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었던 류사명 총경을 이제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불과 4일에서 하루 뒤인 5일까지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정하게 되면 그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박순애 사회부총리처럼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걸 야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하필이면 이 날로 정한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원칙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조항상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일 이내인 오는 5일이 재송부 시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이 이렇다면 야당이 반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룰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 회부된 건 지난달 25일이고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라고 한 법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15일이 경과하는 오는 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그보다 앞선 5일을 날짜로 박아버리니 민주당은 청문회 무력화 시도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청문회 일정이 잡히게 되면 바로 임명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청문회 패싱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아무래도 지지율 이유가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잇따른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건 역시 인사 문제입니다. 앞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랬죠. 안 그래도 당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은 경찰국 이슈, 그리고 최근 윤희근 후보자의 스쿨존 과속 과태료 이력,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분명히 야당의 공세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지지율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뉴스 돋보기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